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여기서 눈물까지 보여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친윤 쪽 반응이 나오는데 아마 윤석열 쪽 사람들한테는 충격이 컸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수 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윤석열을 비판하고 눈물까지 보여서 이슈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보다도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이 정도로 비판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국민들은 이미 투표로 민심을 표현했고 그게 결과로 나왔는데도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준석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윤석열이 친모들한테 국민 소통과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하는데 이 모습 자체로도 너무 소름이 돋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시의적절한 내용들이거든요. 강서구 보선 참패 이후로 국힘을 비롯한 보수 여당 쇄신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윤석열을 향한 부정적 민심에서 독립해야 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해도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이 이미 너무 강하게 질비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김기현을 비롯한 김 지도부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표를 줘야 정치 인생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줄 서기를 잘해야 정치 생명이 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요조차 안 한다는 거죠. 실제로 회견 취지는 국힘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정작 들어야 할 윤석열과 국힘 지도부는 꼼짝도 안 할 거고 이미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얼마나 소름 돋나요? 저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도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웃긴 겁니다. 소통을 가장 안 해서 문제인 사람이 본인인데 참모들한테 소통을 지시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참모들한테 소통을 지시했다는 건 결국 본인은 끝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윤석열의 이런 뜻은 임기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을 찍은 사람들, 극우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호응을 해주니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역량을 떠나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별로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토론에서조차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심지어 유세 현장에서 당원들과 스태프들에게 마이크가 완전히 꺼진 줄 알고 반말로 지시하고 동물 부르듯 손짓으로 오라가라 이미 인성부터 바닥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힌 겁니다. 연설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는 국정 철학과 정책의 방향성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윤석열은 취임 이후 꾸준히 자유를 강조해왔고 이념과 안보를 강조할 때도 심지어 독립과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기릴 때도 이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말 그대로 제약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윤석열은 이념적 자유를 외치는 겁니다. 극우 세력들이 말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발언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것이고 그 뒤로도 공산 세력, 반국가 세력과 같은 세력 표현이 지난 23번의 연설 중에 무려 19번이나 등장을 했던 겁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롭지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자유를 외치지만 그 자유는 국민들이 원하는 자유가 아닌 것이죠. 윤석열의 말과 행동은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뜨고 못 볼 정도로 꼴배기가 싫을 정도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말이 더 강해지고 있고 야당을 겨냥하는 발언이 특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국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대표적입니다. 본인 쪽 진영과 세력이 점점 위협을 느끼고 비판 수위가 거세지고 지지율도 연일 바닥을 경신하니 일종의 위기의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에서 참패를 해도
윤석열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로 정권을 심판한다 해도 정작 그 심판 대상은 아무런 생각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국힘 지도부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소리고 총선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 전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힘은 당 쇄신을 외치면서 정작 내년 총선 공천의 열쇠를 쥔 사무총장 자리에 친윤 인사를 앉혔습니다. 이만희 의원과 유이동 의원이 대표적인데 김기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 자리에 뼛속까지 친윤인 사람을 앉힌 것도 문제고 결과적으로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주요 당직이 모두 영남에 치우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작 지금 잡아야 할 건 호남, 수도권, 충청권입니다. 그런데 결국 진짜 필요한 쇄신은 안 하고 여전히 윤석열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이미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는 게 투표 결과로 나왔는데도 윤석열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국힘은 누가 봐도 지도부가 윤석열에 종속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이미 총선에서 참패할 게 정해져 있는데도 윤석열한테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국민들 투표 따위 필요 없다는 거고 국민들도 저런 사람들에게 표를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뭐하러 뽑나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내고 나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대통령을 떠먹여주는 것밖에 못한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뽑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힘은 지도부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를 해도 할 말 없다는 겁니다. 이미 민주당 지지율이 50%대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힘은 윤석열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선거 패배의 진짜 원인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김기현은 윤석열 말이라면 그냥 죽는 사람입니다. 김기현 라인에서 김태우한테 공천을 줬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하지 말라면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도 김태우를 원했던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복권, 김기현은 윤석열 말밖에 듣지 못하고 결국 이 선거는 김태우가 싸우는 게 아니라 윤석열과 이재명이 싸우는 구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한 것이죠. 윤석열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면 뭐하나요? 정작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안 하는 걸요. 그래서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의 질타가 이어지는데도 국힘 지도부조차 바뀌는 게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무능의 끝을 보여주는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가면 당연히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면 합법적으로 윤석열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은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탄핵이라도 당해서 본인 표현대로 귀찮은 대통령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라면 현실로 만들어줘야죠. 투표 정말 잘합시다.